안녕하세요.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나만의 AI 친구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지선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의 전반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아마존 베드락을 비롯한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구축된 AI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설명드린 후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실제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은 사용자 맞춤형 인공지능 캐릭터를 만들어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자신만의 AI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AI의 외형, 성격, 특징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AI는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좋아하는 주제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언제든지 AI 캐릭터를 다시 만들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다양한 AI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AI와의 개인화된 대화를 통해 즐거움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으며 AI의 다양한 설정을 통해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는 데모 영상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크 키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인공지능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등장합니다. 캐릭터의 특징, 전체적인 분위기, 성격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제공된 성격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AI 캐릭터에 이름과 원하는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이름, 나이, 취미와 같은 나의 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참고하여 더 개인화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치면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첫 인사로 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원하는 대화를 쭉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AI 친구는 부여한 성격에 맞는 어조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고 이를 통해 나에 대해 잘 아는 나만의 AI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적 웹 호스팅입니다. 정적 웹 호스팅은 아마존 S3를 통해 구현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관리 부분입니다. 데이터 관리는 이미지, 사용자 정보, 채팅 히스토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원활하게 동작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접근해서 사용하는 챗봇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아키텍처에 대해 각 부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웹 호스팅과 데이터 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아마존 S3가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접근합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개발자가 API를 생성, 배포,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완전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백엔드 서비스와의 통신을 쉽게 설정하고 트래픽 관리, 인증 및 권한 부여,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RESTful API, 웹소켓 API 등을 지원하며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잘 통합됩니다. 웹사이트는 아마존 S3의 정적 웹 호스팅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같은 정적 콘텐츠를 호스팅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웹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 역시
아마존 S3를 통해 저장, 관리됩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백엔드 로직을 구성하고 있는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AWS 람다 함수로 라우팅합니다. AWS 람다는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하고 필요할 때만 실행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은 크게 4가지 함수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챗 함수입니다. 사용자의 채팅 요청은 람다 함수를 통해 처리되고 람다 함수에서는 실시간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 함수에서는 사용자 정보와 AI 정보 및 채팅 히스토리를 S3에서 읽어와서 사용자와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제너레이트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이미지 생성 요청을 하면 람다 함수가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의 요청을 전달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결과를 반환합니다. 세 번째는 서머리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용자에 대해 요약한 정보를 응답으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인포 함수입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람다 함수가 이를 처리하여 최신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정보는 아마존 S3에 저장되어 필요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데모 아키텍처는 서버리스 구조를 사용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였으며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까지 포함된 최종 아키텍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 이미지 아웃풋을 생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과 자연어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업데이트 인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람다 함수는 사용자 요청을 기반으로 아마존 베드락의 요청을 전달하여 텍스트, 이미지 응답을 생성합니다. AI 이미지 생성의 경우 스타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을 활용하여 자연어로 입력한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채팅, 요약은 클로드 3.5 소넷 모델을 활용하여 자연어 기반으로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코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메인 함수의 호출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메시지를 입력하면 이 메시지는 API 게이트웨이에 람다 챗 엔드포인트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이 요청을 받아 람다 함수로 전달합니다. 람다 함수는 S3 버킷에서 사용자 정보가 담긴 ID info JSON 파일과 대화 기록이 담긴 ID history 텍스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와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를 사용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에 보낼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프롬프트를 베드락 파운데이션 모델에 보내 응답을 생성합니다. 람다 함수는 새로 생성된 대화 내용을 S3에 업데이트하여 ID 히스토리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최종적으로 람다 함수는 생성된 응답을 API 게이트웨이로 반환하고 API 게이트웨이는 이 응답을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여기까지 메인이 되는 챗 함수의 코드 호출 흐름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코드에 대한 설명은 김기철 SA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기철입니다. 제가 이어서 람다에서 챗 함수 구현부를 각 라인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과 제이슨 데이터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AWS 서비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SDK인 보토3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서는 랭체인을 사용하여 코드의 간결성을 높일 예정인데요. 먼저 베드락을 호출하는 데 사용될 챗 베드락과
전송할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될 휴먼 메시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다음으로 S3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보토3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S3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베드락의 AI 모델 ID를 선언합니다. 여기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3 소넷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3 버킷의 이름을 선언하겠습니다. 이 버킷에는 챗봇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파일들, 즉 사용자의 정보, 대화 기록,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 등이 전부 저장됩니다. 이제 사용자와 AI의 정보를 가져오는 getInfo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AI 정보 모두 하나의 파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파일 키를 받는데 S3의 파일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온 정보를 저장할 딕셔너리를 선언하고요. 다음으로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때 head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파일이 있다는 로그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S3에서 JSON 파일을 읽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get 오브젝트 함수의 버킷 이름과 파일 경로를 제공해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json.load 함수를 사용하여 JSON 형식의 문자열을 파이썬 딕셔너리로 변환하고 앞서 선언한 JSON 데이터 딕셔너리에 재할당하겠습니다. 만약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오류가 발생한다면 except 블록에서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에러 코드가 404, 즉 not found라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겠습니다. 프린트는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에러는 일반적인 에러 메시지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3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있는 JSON 데이터를 반환하겠습니다. 이제 대화 기록을 가져오는 getHistory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구현의 대부분이 getInfo 함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온 대화 내용들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합니다. 대화 내용들은 모두 일반 문자열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변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io.string io 함수를 사용하여 파일 내용을 스트림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readLines 함수를 사용하여 파일의 모든 라인을 읽어 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최대 10개의 라인, 즉 5턴의 대화를 가져옵니다.
min 함수를 사용하여 전체 라인 수가 10보다 작을 경우 모든 라인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 숫자를 조정하여 가져올 대화 기록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기록이 저장된 텍스트 데이터를 반환하겠습니다. 이제 AI 모델에게 전달할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create prompt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AI와 사용자의 정보, 이전 대화 기록, 그리고 현재 사용자의 질문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AI의 성격을 정하고 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파라미터로 받은 인포 딕셔너리에서 AI의 정보를 가져와서 문자열로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서 다시 문자열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전체 프롬프트는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살펴보면요. AI의 역할을 친절한 인공지능 친구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AI와 사용자의 정보가 각각 AI 유저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대화 기록과 사용자의 질문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대화 지침을 알려주고 프롬프트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모델을 호출하는 invoke LLM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호출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AWS 베드락 서비스를 통해 AI 모델과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 챗 베드락 객체를 생성합니다. 모델 아이디를 사용하여 앞서 선택한 모델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파라미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맥슨 토큰수로 생성할 최대 토큰수를 지정하고요. 템퍼러처와 탑 K 그리고 탑 P를 지정해서 응답 생성의 다양성을 조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호출할 때 사용할 입력 메시지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프롬프트를 휴먼 메시지 객체로 감싸서 메시지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인보크 함수를 호출하여 AI에게 모델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받은 응답을 리턴 하겠습니다. 이제 대화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히스토리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4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먼저 S3에 저장할 파일의 경로, 그리고 사용자의 질문, AI 응답, 마지막으로 기존 대화 히스토리입니다. 먼저 새로 추가될 이번 대화 기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턴에 질문과 답변이 다음 턴에는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AI의 응답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새로운 대화 내용을 기존의 대화 기록에 붙여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3의 put object 메서드를 사용하여
S3에 업데이트된 대화 기록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다음 턴에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람다 핸들러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람다가 호출되면 실행되는 메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에서 지금까지 구현된 함수들을 순서대로 호출할 예정입니다. 파라미터로 받는 이벤트에는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전달된 쿼리 파라미터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질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앞서 구현한 함수들을 하나하나 호출하면서 전체 흐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getInfo 함수를 호출하여 S3에서 사용자와 AI의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getHistory 함수를 호출해서 S3에서 이전 대화 기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AI 모델에 전달할 프롬프트를 생성하겠습니다. create prompt 함수를 호출하여 AI와 사용자의 정보, 지금까지 대화 기록, 현재 질문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모델에 응답을 요청하겠습니다. invoke LLM 함수를 호출할 때 생성된 프롬프트를 전달해서 AI 모델의 응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턴의 질문과 응답을 모두 받았으니 업데이트 히스토리 함수를 호출하여 새로운 대화 내용을 S3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응답이 포함된 결과 제이슨을 생성하고 반환하겠습니다. 헤더 값은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전체 아키텍처상 API 게이트웨이와 연동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터스 코드와 헤더를 포함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한글을 정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ensure ASCII는 false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로써 람다의 메인 함수인 람다 핸들러 함수 구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고요. 공통으로 사용할 객체와 변수를 선언해줬습니다. AI와 사용자 정보를 S3에서 가져오는 함수를 작성하고 대화 내역을 가져오는 함수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보를 받아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또 베드락을 호출해서 AI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함수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화 내역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구성했고요. 마지막으로 람다 핸들러에서 구현한 함수들을 호출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용자에게 리턴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챗 람다 함수만 설명을 드렸지만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3개의 람다 함수 구현과
프론트엔드와 같이 몇 가지 파일이 더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에 필요한 모든 코드와 설명을 다음 GitHub에 업로드하였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배포를 위한 AWS CDK 스크립트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AWS CDK 배포를 위해서는 AWS 계정에 대한 자격증명 설정, AWS CLI 및 CDK CLI 설치, 그리고 환경 부트스트랩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기본 세팅 작업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Git 레파지토리에서 모든 소스를 클론해서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CDK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제 배포 준비가 모두 끝났고요. CDK 디플로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배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Y를 눌러서 배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가 모두 완료되었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웹페이지 URL 경로를 통해서 바로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베드락과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거나 기획 중이라면 오늘 세션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